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김태동의 1분 맥 행정학. 자, 오늘의 기출문제 분석은 툴민의 논변적 접근 방법. 우리가 이미 그 담론 이론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근데 이 툴민의 논변적 접근 방법은 내년 2026년 시험에서 단독 출제가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지에서 일단은 그 부분적으로 출제가 되었지만 이 전체 이론을 묻는 하나의 문제로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 내용 시간에 그 툴민의 논변적 접근 방법은 자,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반실정주의 관점, 그 반형태주의라고 했죠. 자,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후기 형태주의, 그 신행장을 말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현상학적 접근 방법.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이제 비판 이론적 접근 방법. 그 네 번째가 이제 툴민의 논변적 접근 방법. 이 네 가지가 반실정주의적 관점, 반형태주의 관점이라 했죠. 그 다음에 또 배웠던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이론, 반관료제론을 말한다 했죠. 자, 세 가지. 첫 번째가 파머의 반관료제론, 그 두 번째가 폭스와 밀러의 민주행정을 위한 담론이론, 그 세 번째 배웠던 게 바로 툴민의 논변적 접근 방법,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전체 그 틀을 이해하시고, 자, 툴민의 논변적 접근 방법에서 자, 주의를 해야 되는 거, 이 툴민의 논변적 접근 방법은 이게 미시적 접근 방법이라 했습니다. 그 어떤 체제론 특성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체제론이라는 것은 환경을 포함한 어떤 거시적 관점에서 어떤 일반적 법칙을 연구하는 건데, 요걸 갖다가 툴민의 논변적 접근 방법 설명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논변적 접근 방법은 이거는 미시적입니다. 거시적이 아닙니다. 요걸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 객관적 진실성보다는 그 주장이 합리적인 어떤 논거와 논리에 의해 어떤 정당화되는지 주목하는 이론이 되고, 그 다음에 민주적 절차, 타협이나 합의를 말하죠. 그런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담론적 접근 방법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결정에 대한 어떤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또 논거를 전개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한다 했죠. 그 다음에 논증을 단순한 논리적 형식이 아니라 어떤 실제 담론에서 기능하는 살아있는 체계로 파악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또 선지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이 논변적 접근 방법은 이미 증명된 그 명제가 새로운 명제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주장의 어떤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했고, 그 다음 이 논변 모형의 기본 구성 요소도 한번 알아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료, 그 다음 본증, 그 다음 보증, 그 다음 반증, 그 다음 한증 접속사, 그 다음 주장, 이런 어떤 단계를 이해하셔야 되고, 이 논변적 접근 방법의 예시가 대표적인 게 공청회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하는 요 어떤 지금 설명 요소들만 잘 이해하신다면은 단독 출제가 되었을 때 문제 풀이가 가능합니다. 자, 기존에서는 이제 선지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는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관련 기출문제를 보죠. 자, 기존에는 이 논변적 접근 방법이 이 선지에서 하나의 어떤 요소로 분포되었는데, 여기 이제 단독 문제로 출제 예상될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 내년 시험에서 뭐 다음 중 툴민의 논변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해서 선지 전체를 이 논변적 접근 방법의 어떤 서술 내용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꼭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017년 국회식 8급 문제. 자, 그럼 논변적 접근 방법부터 먼저 보죠. 논변적 접근 방법의 진정한 가치는 각자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논리성을 점검하고 상호 타협과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적 절차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신제도주의는, 이건 다 정리했었죠. 행위 주체에 있던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이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고, 긍정이죠. 제도 설계와 변화보다는 제도의 안정성 차원에 관심을 보이겠다. 뭐보다는 거를 잘 보았겠죠. 이거는 안정성이 아니라 제도의 변화에 중심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관심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체제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려는 측면보다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려는 측면을 강조한다. 맞는 말이고요. 체제론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출을 한번 준 채 분석해 보도록 해봅시다.
그 다음에 형태론이 나오면 항상 후기 형태론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형태론은 가치를 배제하는 거고 후기 형태론은 가치를 인정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런 관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형태론적 접근 방법은 현상에서 가치 문제가 많이 개입되어 있을수록 이론의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연구 대상이나 범위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가치 배제 맞는 말이죠.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20년 국가직 9급 여기서도 단독으로 이게 나왔죠. 단독이 아니라 선지 분포되어 있죠. 자, 옳은 겁니다. 4번부터 먼저 보죠. 자, 툴민의 논변적 접근 방법은 환경을 포함하여 거시적이 아니라 미시적이라 했습니다. 미시적. 그리고 확실성을 지니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전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고요. 4번은 틀린 말이고, 그 다음 3번. 후기 형태주의 접근 방법, 가치를 생각하겠죠. 행정을 자연문화적 환경과 관련하여 이해하면서 행정체제 개방성, 강조하는 것은 체제론을 말하는 거죠. 후기 형태주의는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가치, 적실성, 실천성, 그렇죠. 처방성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것도 틀린 말이고. 자, 신제도주의 접근 방법에서는 제도를 공식적인 구조나 조직 등에 한정하지 않고 바로 비공식적인 규범 등도 포함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요거 맞는 말입니다. 정답이 2번이고. 법적 제도적 접근 방법은 요거는 공식적인 그 법규 요거만 강조한다 했겠죠.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과 형태를 행정에서의 설명변수로 규정한다. 이건 아니죠. 규칙적인 법규름만 강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툴민의 논변적 접근 방법 내년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2020년 서울시 9급 9번 문제입니다.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논변적부터 먼저 보죠. 논변적 접근 방법은 결정에 대한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논거를 전개할 수 있는 모형을 제공한다. 선생님이 내용 시간 다 설명했던 내용이고 맞는 말이고요. 자, 사약적 제도주의는 신제도주의에서 제도의 개념을 가장 넓게 해석한 거라 했죠. 좁게라고 했으니까 정답 3번. 그 다음에 그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환경의 영향을 중시한다. 맞는 말이고, 형태론적 접근 방법은 그렇죠. 과학적 방법의 적용을 강조한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3번이